안녕하세요. 2023년 대학정보공시 지침 변경 내역 연수를 맡은 대교협 대학정보공시센터 박세희입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2023년 주요 지침 변경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고 4월 공시 및 6월 공시 직접 입력 항목의 입력 방법을 안내하고 마지막으로 수시 공시 항목의 입력 방법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해당 항목이 어떤 내용을 공시하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고 지침 변경 내용 및 입력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정보공시 지침 변경 유형입니다. 지침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력 단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침 변경으로 기재하였으며 지침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다시 기술한 경우, 항목별 관리기관 지침과 일치시킨 경우, 법령 문구 등과 현행화한 경우에는 지침 명확화로 기재하였습니다. 지침 내용을 상세하게 조사하거나 추가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침 세분화로, 단순 내용 수정은 내용 정정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023년 지침 변경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는 전형 유형별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추가 모집, 최종의 모집 인원과 등록 인원을 공시하는 항목이며 기획인원 선발 결과는 대학 입학자 중 소외계층 배려 선발자를 정원 내외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먼저 석사의 정원으로 학부에서 학석사 통합과정을 모집한 경우는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므로 검증사항에서 삭제하였는데 만약 여기에 해당하는 대학이 있다면 형식검증 예외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과 정교육과정 이수자, 북한 이탈 주민 전형은 모집 단위별 제한이 있는 전형은 아니며 중복 기재되어 있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설명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신입생 충원 현황은 당해연도 3월 학기의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과 모집 인원과 지원자, 입학자를 공시하는 항목이며 편입학 선발 결과는 전년도 9월 및 당해연도 3월 학기에 편입생이 있는 학과별로 모집 인원과 지원자, 등록 인원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신입학과 편입학의 모집 인원은 당해연도 모집요강에서 공고하는 선발 인원을 입력하는데 모집 인원은 해당 연도의 모집요강을 기준으로 먼저 입력합니다. 그러나 모집요강에 학과별로 정원의 모집 인원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모집 단위의 정원의 모집 인원 총수는 정해져 있으나 학과별 파악이 어려운 전형은 특정 학과가 아닌 기타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대학 기준 예시를 들어드리면 농어촌 학생 전형과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은 모집 인원의 10% 이내로 모집해야 하므로 이런 전형 등은 특정 학과가 아닌 기타 모집 단위의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집 단위의 정원의 모집 인원 총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전형, 즉 대학 기준으로 입학 정원 제한이 없는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과 북한 이탈 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형, 이 세 개의 전형은 모집 인원 제한이 없으므로 모집 인원을 입력할 경우 실제 입학한 해당 학과에 실제 입학한 학생 수로 각각 모집 인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이 세 개의 전형의 모집 인원과 입학자 수는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충원율은 전년도 하반기와 당해연도 상반기의 학생 정원 및 학생 모집 정지 인원, 모든 학년의 재학생과 학생 정원 대비 재학생 충원 비율을 계열별로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입학 정원 모집 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라서 교원과 교지, 교사 확보율 및 재학생 충원율에 모집 유보 인원을 제외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고등교육 통계 입력 시에 입학 정원과 모집 유보 인원을 별도로 입력하며 공시로 연계될 때 모집 유보 인원을 제외한 학생 정원이 연계되어 공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적학생 현황은 모든 학년의 재학생 및 휴학생, 학사학위 취득 유예 학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한 재적학생 수를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대학과 전문대학은 재적학생 현황에 학과별로 학생 정원을 추가로 연계하여 공시하며 대학원은 학생 정원이 공시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탈락 학생 현황은 재적 학생과 사유별 중도 탈락 학생 현황을 공시하는데 중도 탈락 사유에는 미등록이나 미복학, 자퇴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업 연한을 초과하여 중도 탈락한 학생 현황으로 공시했었으나 교육기본통계조사 지침서가 변경됨에 따라 수업 연한이 아닌 재학 연한을 초과하여 중도 탈락한 학생 현황을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은 출신 학교 유형별인 일반고와 특목고, 자율고 등의 구분과 지역 정보별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중소도시 등의 구분으로 입학자 수 및 비율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원자료 조사기관에서는 비율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므로 공시에서도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것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일반 대학이 아닌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생의 진학 현황은 작년까지 고등교육 통계에서 연계하여 공시하였으나 올해는 공시 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지침서에 따라 취업통계조사 비대상 학제 졸업생의 졸업 후 상황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대학원이 아닌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현황 또한 작년까지 고등교육 통계에서 연계하여 공시하였으나 올해는 공시 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 항목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지침서에 따라 취업통계조사 비대상 학제 졸업생의 졸업 후 상황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취업통계조사에서 진행하나 취업통계조사 결과는 2024년 12월 말 공표 예정으로 2023년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 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두 항목 다 추가 논의 후 입력 방법에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지침 정오표를 통해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은 전년도 8월과 당해연도 2월 졸업생의 취업 현황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 채용 후보자 중 훈련생은 취업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제외 인정자에서 삭제하였으며 취업자의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교내 취업자의 소득금액은 올해 기준의 금액으로 반영했습니다. 전인기원 1인당 학생수 및 전인기원 확보율은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의 5대 계열별 학생수 대비 충족해야 하는 전인교원의 확보 현황을 학생 정원 기준과 재학생 기준으로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전인교원 확보율의 학생 정원도 재학생 충원율처럼 고등교육 통계에서 공시로 연계될 때 모집 유보 인원을 제외한 학생 정원이 연계되어 공시됩니다. 대학 및 전문대학의 등록금 현황은 학과별 학년별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올해부터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서 학번에 한하여 입학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학과 전문대학 등록금 항목에서는 입학금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입학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속 공시합니다. 또한 학부의 학과별 입학정원을 입력할 때는 모집 단위별로 입학정원을 입력하지만 만약 동일한 모집 단위에서 계열별과 학과별, 전공별로 수업료가 상이한 경우에는 대학원 총정원제에 준하여 학부도 전년도 학과별 재학생 수 비율로 안분하여 학과별 예상 입학정원을 산출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금 산정 근거의 항목은 등록금 책정 절차 및 등록금 산정 세부 내역, 인상률 등을 PDF로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등록금 현황 항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학부에서는 입학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 및 인하 책정 내역에서 학부 입학금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는 고등교육법 위반 사항인 감사 처분 사항과 진행 경과, 조치 결과 등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의 처분 사항은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원실 감사, 행정처분위원회 결과로 처분받은 고등교육법 위반 사항입니다. 감사 주체가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관실인 경우 모두 해당되나 감사에 의한 시정명령이 아닌 실태점검, 현장점검 등으로 인한 시정명령은 공시 대상이 아니며 감사 처분 사항만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수립일은
총장이 아닌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지침을 명확화하였습니다. 학생 규모별 강좌 수는 학기별로 학생 규모에 따라 강좌가 얼마나 개설되었는지를 알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올해 교육기본통계조사 강좌 입력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공시 지침도 통계조사의 강좌 입력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담당 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100%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실습 과목, 1인 논문 지도 등은 제외했으나 올해부터는 원격 강좌와 집중 강좌, 현장 실습, 논문 지도, 사회봉사, 채플 등의 강좌는 반드시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4월 1일 기준 폐강되어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강좌와 타 대학에서 진행된 강좌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분반은 각각의 강좌를 입력해 주시고 합반과 팀티칭은 하나의 강좌로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예시는 뒤에 4월 공시 직접 입력 항목 입력 방법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전임과 비전임 교원이 얼마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강의 항목 또한 이번에 통계조사의 강의 입력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규 학위 강좌에 대해 교직원이 실제로 강의한 학점을 입력하며 이 항목도 강좌 현황과 동일하게 원격 강좌와 집중 강좌, 현장 실습, 논문 지도, 사회봉사, 채플 등 담당 교원이 있다면 반드시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개설 강좌의 학점과 강의 시수가 없는 경우는 제외했으나 올해부터는 학점이나 강의 시수가 아닌 담당 교수가 미지정된 현장 실습 또는 논문 지도 등의 강좌의 강의 내용만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4월 1일 기준 폐강되어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강좌의 강의 내역과 타 대학에서 진행된 강좌의 강의 내역 또한 제외해야 합니다. 합반의 경우 기존에는 합반한 학과에 각각 학점을 나누어 입력했다면 올해부터는 합반 후 해당 강좌를 운영 관리하는 학과에만 하나로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항목 또한 뒤에 4월 공시 직접 입력 항목 입력 방법에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수혜 현황 항목은 교회 장학금을 외부의 재원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설 및 기타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교내 장학금은 장학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성적 우수, 저소득층, 근로, 재난, 교직원, 기타로 구분하여 학생이 지급받은 장학금 내역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전문대학의 전문기술 석사과정의 경우 장학금 통계조사 입력 시에 장학금 및 학비감면 줌수 여부를 대학원이 아닌 학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의 경우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산정 시 재학생 수 합계의 산식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학과별 재학생 수의 합을 재학생 수가 존재하는 학기수로 나누어 학과명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재학생 수가 중복 계산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학원도 대학 및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1, 2학기 전체 학과의 재학생 수 합을 단순히 2로 나누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 현황 항목은 전년도에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인원과 금액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2022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원생에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대학원도 추가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현황의 학기별 합계는 인원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외국 대학과 학점 교류 현황 항목은 학교 간 학점 교류 협약이 체결되어 일정 학기 동안 교류학교의 정규 수업을 듣고 그에 따른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국가와 대학명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작년까지는 타 대학으로 파견한 인원과 자대학으로 유치한 인원만 공시했으나 올해부터는 국제화의 질적 관리를 위해 파견 및 유치 기간별 인원을 추가로 공시합니다. 기간별 인원은 학생의 학점 교류 기간을 시작일과 종료일의 차이인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교류한 경우
2022년도 학점교류 인원에는 6개월 초과부터 1년에 1명으로 집계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작년에는 통계조사에 따라 학기별로 각각 산정하여 2명으로 집계가 되었다면 올해부터는 시기에 따라 1명으로 집계하여 연계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또한 2022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교류한 경우 2022년 학점 교류 인원에는 1년 초과의 1명으로 2023년 학점 교류 인원에도 1년 초과의 1명으로 각각 집계되어 연계됩니다. 참고로 2022년 내용은 올해 공시하며 2023년 실적은 내년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대학의 원격 강좌 현황은 우리 대학에 개설하여 우리 대학 학생이 수강하는 원격 강좌와 학점교류 원격 강좌, 공동활용 원격 강좌, 학점교류 협약기관 수를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원격 강좌는 대학 등의 원격 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대학에서 학교 규칙 등으로 정하는 수업을 원격 강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대학에서 원격 수업을 운영할 경우 원격 수업 교과목 분류 및 개설 기준, 운영 이수 기준, 가능 학점 등 세부 사항을 학교 규칙 등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면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 수업의 보조 수단으로서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입력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조사했던 타 대학에 개설된 학점교류 원격 강좌는 원격 강좌 여부와 계열 정보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올해부터는 우리 대학 학생이 수강하는 공동활용 원격 강좌 수를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공동활용 원격 강좌 수는 공문 및 협약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복수의 대학에서 학점 이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원격 수업 강좌를 의미합니다. 즉, 복수의 국내 대학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원격 강좌와 혁신 공유대학 등의 강좌는 포함하며 대학이 아닌 공공기관 또는 외국대학과의 원격교육 플랫폼과 OCW, OER 강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현장 실습 운영 현황은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 운영 현황을 실습 기간별로 이수 학생 수와 실습 기관 수, 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수 등을 자세하게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참고로 현장 실습 운영 현황 항목의 장표를 설명드리자면 이 항목은 대학의 모든 학과가 보이지만 현장 실습을 운영하는 학과, 전공의 데이터만 산학협력 실태조사 시스템에서 연계되므로 현장 실습을 운영하지 않는 학과 전공은 0으로 보이며 이는 연계 오류가 아닙니다. 또한 산학협력 실태조사 시스템에 기타 소속학과 없음의 단과대학과 계열 구분, 주야 구분을 선택하여 입력했어도 공시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단과대 구분 없음과 인문사회 계열, 주야 구분 없음으로 보이며 이 또한 연계 오류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12카 2 캡스톤 디자인 운영 현황 항목도 동일합니다. 현장 실습 항목은 실습 기간별로 최소 학점 및 최대 학점, 실습 기간수의 합계가 숫자가 아닌 기호 대시로 표시되는데 최소 및 최대 학점의 단순 합계는 의미가 없으며 실습 기간수 합계는 학과별로 실습 기간이 동일할 경우 중복 산정될 수 있어 합계를 계산하지 않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고시인 대학생 현장 실습 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라 현장 실습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운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공시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20일 이상 운영된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가 인정되므로 20일 미만인 경우 공시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운영 현황은 전공 교과목 및 이론 등을 바탕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과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창의성과 실무 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정규 교과목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캡스톤 디자인에 해당 학과 이수 학생 수는 캡스톤 디자인을 이수하여 학점을 부여받는 학생 중 해당 과목이 개설된 학과 소속의 학생 수이고 타 학과 계열별 이수 학생 수는 이수한 학생 중 해당 과목이 개설된 타 학과 소속의 학생 수입니다. 다만 이수 학생 수 중 정규 학기 과정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은 이수 학생 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지원금 수령 학생 수는 이수 학생 수 중 시제작품 지원비 또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비를 받은 학생 수를 공시합니다.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와 재교육형 계약학과, 계약학과 정원, 입학생 수, 경비 부담 현황 등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이제 계약학과에 학석사 통합과정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므로 취득하기에 학석사 통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등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계약학과 중에는 채용 조건형으로 들어온 학생이 중간에 산업체에 취업이 되어 재교육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학과 유형에 혼합형을 추가하였습니다. 외부학습장은 계약학과 설치 운영 규정에 따른 이동 수업을 의미합니다. 교지 확보 현황 및 교사시설 확보 현황은 학생 수에 따른 기준 면적 대비 대학이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와 교사시설인 기본시설과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앞서 4-라-1 재학생 충원율 항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기준 고시에 따라 교원과 교지 교사 확보율 및 재학생 충원율에 모집유보 인원을 제외하여 산출해야 하므로 교지 확보 현황 및 교사시설 확보 현황의 학생 정원 입력 시에 모집유보 인원은 제외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2022년 8월 9일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이 개정되어 교지 간 최단 거리가 20km 이하거나 동일 시군구 내에 있는 경우 단일 교지로 인정하도록 변경되어 교지 보유 면적 및 교사시설의 보유 면적 인정 기준이 기존 2km 이내에서 20km 이내이거나 동일 시군구 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원 현황은 대학 소속의 직원 수를 직종에 따라서 특정직과 일반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기타로 공시하는 항목이며 대학 소속 직원이라 함은 학교 법인 정관과 학교 규칙 및 직제 규정, 산학협력단 직제 규정에 명시된 조직의 소속 직원을 말합니다. 법인과 병설 및 부설학교, 부속 병원 및 의료원 소속 직원은 제외해야 하며 산학협력단 직원 중 구책사업단 또는 지방비사업단 소속의 연구원 및 직원도 제외해야 하고 대학의 소속 직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는 직원 현황을 직종과 고용 형태로 같이 공시했으나 올해 고등교육 통계조사에서 직종과 고용 형태를 나누어 조사하므로 공시에서도 직종에 해당하는 특정직부터 일반직, 기술직 등만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은 삭제하였습니다. 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은 4대 폭력에 대해 기관장 및 교직원, 학생들이 얼마나 교육에 참여했는지 그 참여 현황을 알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연계 및 공시하고 있으며 올 초에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사항이 10월 공시 때 연계될 예정입니다. 이 연계된 데이터의 수정은 불가능하므로 최초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의 실적 입력 시 정확한 자료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10월 공시 때 연계된 데이터를 수정해야 한다면 10월 말 대학알림이를 통한 대국민 공시 이후 공문으로 정정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올해는 여성가족부의 2022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에 따라 예방교육 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을 일원화하였습니다. 교원의 교육 대상에는 총장과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을 모두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 및 조교 교육 대상에는 대학교 소속 직원을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생 교육 대상에는 2022년 4월 1일 기준 재학 중인 학생을 대학원생까지 포함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3년 공시되는 폭력 예방교육은 2023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2022년 작년의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실적 현황입니다. 다음 성폭력, 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입니다. 대학 내 성고충 상담기구 조직 현황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폭력, 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상담기구 조직 설치 여부 및 설치 유형과
상담기구 시설 현황, 상담기구 인력 현황, 사건조사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사건 처리 관련 규정 현황을 공시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3에 따라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이 인권센터는 성폭력 성희롱 상담기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인권교육 등을 진행하는 더 큰 범위의 조직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인력 및 시설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올해부터는 상담기구 인력 현황과 별개로 상담기구 시설 현황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조사하여 공시합니다. 시설 현황은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현황입니다. 또한 상담기구 조직 현황에 설치 유형을 추가하였으며 1. 인권센터 내에 설치 2. 일반 학생상담센터 내에 설치 3. 학내 행정기관 내에 설치 4. 별도 독립기구로 설치 5. 기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성폭력 성희롱 상담기구 인력 현황의 담당 업무 내용도 세분화하였으며 성사한 피해 예방, 대응 업무와 상담 및 조사 업무, 기타 행정 업무로 구분하여 담당 인원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성폭력 성희롱 사건 조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업무에 성사한 전담 여부를 추가하였으며 이 전담 여부에는 독립기구로서 타 위원회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성희롱 사건 조사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의 위원 구성 현황의 경우 대학 소속 학생과 교직원, 내부 전문가를 모두 합하여 대학 내부로 그 외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는 대학 외부로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시설 안전관리 현황은 건물 안전점검 현황과 안전등급별 건물수, D2 등급 건물 해소 실적, 소방 안전관리 등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므로 올해부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실행계획 수립 유무를 O 또는 X로 공시해야 합니다. 14-하-4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사고 보험 공제 현황은 법적 의무가입 보험을 제외한 대학 안전사고 보험 공제의 상품명과 가입기간, 배상책임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한 보험 증서를 토대로 당해연도 보험 가입 현황을 연계 및 공시하며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 수립 현황도 공시합니다. 안전관리 계획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해야 하며 PDF로 관련 내용을 공시합니다. 즉, 안전관리 계획은 안전사고를 포함한 더 큰 범위의 계획이며 PDF에는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시고 공시해야 합니다. 보험 상품명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에 대한 담보를 포함한 상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대학 종합보험 및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캠퍼스 보험 등에 한하여 작성해야 하며 법적 의무가입 보험인 실험실습시 보험, 화재보험 등은 제외해야 하고 여행자 보험, 기업 현장실습 보험 등 수시가입 보험은 기타 추가 가입사항의 명칭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보험 공제에 가입해야 하므로 기타 추가 가입사항의 현장실습 보험을 여행자 보험, 외국인 학생 상해보험 등 단기로 가입하는 보험 중 대표성을 지닌 명칭을 각 한 개만 기재 후 해당 증권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4월 공시 및 6월 공시 지적 입력 항목입니다. 성적 분포는 전년도 정규학기 중에 전공 및 교양, 교직 성적으로 인정받은 점수별 학생 수를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전공은 해당 학과 전공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설한 전공 교과목의 성적을 입력하며 학과별로 입력합니다. 이 학과는 과목 개설학과 기준이 아닌 학생의 본 소속학과 기준으로 학생이 인정받은 성적 기준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수전공 및 부전공, 다전공으로 받은 점수도 전공으로 이수받았다면 전공 성적에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교양은 기본적인 소양 지식을 기르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성적이며 교직은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하도록 지정된 교과목의 성적입니다. 교양구직은 학과별로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교양 또는 교직 성적으로 인정받은 전체 학년의 모든 학과 학생 수를 다 더하여 학기별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전공과 교양, 교직 과목의 성적 분포 현황은 취득학점이 존재하더라도 성적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 패스, 페일 과목은 제외해 주시고 F학점 성적은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의 졸업 성적 분포는 전년도 8월과 당해연도 2월 졸업자의 졸업 성적을 학과별로 백분율 점수 구간별로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학과별 졸업 평점 평균은 졸업자 졸업 평점 평균의 합을 졸업자 수로 나누어 입력하시면 되며 학과별 졸업 백분율 점수 평균은 졸업자 정당 백분율 점수의 합을 졸업자 수로 나누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백분율 점수는 학교 자체의 백분율 점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지침 FAQ를 보시면 F학점을 받아 평점 평균이 0점인 경우는 평점 평균을 계산할 때 F학점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포함해 주시고 F학점이 삭제되는 등 성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입력에서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 규모별 강좌 수와 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앞서 지침 변경 내역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침 FAQ 위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규모별 강좌 수는 학생이 실제 수강하는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되며 분반은 각각의 강좌로 입력하고 합반과 팀티칭은 하나의 강좌로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분반의 입력 방법입니다. 정형학 원론 강좌가 3개의 분반으로 운영되고 한 반에 43명이 수강할 경우 41에서 50명 강좌에 3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합반의 입력 방법입니다. 경영학 원론 강좌가 2개의 분반으로 개설되었고 A반은 30명, B반은 15명이 수강 신청하였으나 합반하여 같이 강의하는 경우 한 강좌로 보고 45명이 수강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41명에서 50명 강좌에 1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4시간 강좌인데 2시간은 30명이 이론 수업을 듣고 나머지 2시간은 10명씩 3개 분반으로 나누어 실습할 경우 분반 기준인 실습 강좌 기준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20명 이하 강좌에 3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학생이 실제로 수강한 실적을 기준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강의 담당 비율도 지침 FAQ 위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교원의 소속 기준이 아닌 강의 개설학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국문학과에 개설된 강좌를 영문학과 전임교원이 강의한 경우 이 항목은 과목을 개설하는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강좌가 어떤 직급의 교원이 강의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항목이므로 국문학과 전임교원에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본교 소속의 전임교원이 제2캠퍼스 혹은 분교에서 개설된 강좌를 강의할 경우 작년까지는 강좌를 강의하는 제2캠퍼스에서 인정되는 교원 기준으로 입력했다면 올해부터는 고등교육 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본 소속인 본교에서 해당 교원이 인정되는 전임교원으로 입력하며 제2캠퍼스 혹은 분교에서 개설된 강좌의 학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강의를 한 경우에는 직원이 교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만 교원 구분에 맞게 입력 가능합니다. 만약 2학점인 A 과목이 2시간의 이론 강의와 1시간의 실험 실습 강의로 구성되어 학점은 2학점인데 강의 시간은 3시간인 경우 개설된 학과에 2학점으로 입력합니다. 분반은 각각의 강좌로 보고 각 분반에 따른 학과에 교원 강의 담당 학점을 각각 입력하며 팀티칭은 하나의 강좌에 해당하는 학점을 교원별 강의 시간 비율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또한 합반은 작년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합반 후 해당 강좌를 운영 및 관리하는 학과에만 하나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침의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반의 입력 방법입니다. 3학점 경영학 원론을 전인 교원이 강의하는 A반, B반 2개, 비전인 교원이 강의하는 C반 1개, 이렇게 총 3개의 분반이 있을 경우 전인 교원의 강의 담당 학점은 3학점 곱하기 2명으로 6학점이며 비전인 교원의 강의 담당 학점은 3학점 곱하기 1명으로 3학점이고 실제 운영과 같이 교원 강의 담당 학점 합계는 9학점이 되도록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팀티칭의 입력 방법입니다. 3학점 경영학 원론을 전인 교원 1명이 2시간, 비전인 교원 1명이 1시간으로 팀티칭하는 경우 전인 교원의 강의 담당 학점은 총 강의 시간 대비 전인 교원 강의 시간의 비율로 계산하여 3분의 2시간 곱하기 3학점 해서 2학점으로 입력합니다. 비전인 교원의 강의 담당 학점은 총 강의 시간 대비 비전인 교원 강의 시간의 비율로 계산하여 3분의 1 곱하기 3학점인 1학점으로 입력하며 교원 강의 담당 학점 합계는 3학점이 되도록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합반의 입력 방법입니다. 만약 음악학과에서 3학점 학창 1과 합창 2 수업이 개설되었으나 합하나여 수업하고 전인교원 1명이 강의하는 경우 한 강좌로 보아 전인교원 담당 학점에 3학점만 입력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전인교원이 강의하는 3학점 경제학 원론을 경제학과와 농업경제학과에서 각각 개설했지만 합반하여 수업하고 경제학과에서 모두 운영 및 관리하는 경우 교원 강의 담당 학점은 경제학과 전인교원 담당 학점에 3학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은 대학에서 사회봉사 교과목과 교과목 이외의 프로그램을 얼마나 운영하는지 알고자 하는 항목으로 전년도의 사회봉사 수강학생 수와 이수학생 수 등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사회봉사 교과목과 교과목 외 프로그램은 사회봉사 목표를 충족하며 대학에서 관리해야 하고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을 대학에서 정해야 합니다. 또한 교과목은 담당 교수가 봉사 이론 및 안전에 대한 강의를 해야 하며 정해진 준거를 갖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과목 외 프로그램은 수강 신청을 통한 정규 교과목과는 다르므로 강의 여부 및 평가가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회 교과목이 1학기, 2학기에 각각 개설되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1학기와 2학기 모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침 FAQ입니다. 교내 및 해외 봉사의 경우 목표 및 필수 포함 사항에 해당하고 제외 사항이 아니라면 모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개별 봉사의 경우 대학에서 관리하고 시간을 정할 수가 없으므로 제외하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내용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여러 번 실시할 경우 시기가 다르므로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보고 여러 건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강좌명을 구분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여러 번 참여한 학생이 있을 경우 활동 횟수를 기준으로 인원을 중복 산정하여 이수학생 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강의료 항목은 4월 기준 대학 소속의 강사 및 시간 강사의 1시간 지급 기준 단가와 한 학기 총 강의 시간 수를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강사 강의료 항목은 실제 강의를 한 곳에서의 시간당 단가를 알고자 하는 항목이므로 강사 입력 시 소속 구분이 아닌 강의를 하는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학부 소속의 강사 및 시간 강사가 학부와 대학원 강의를 모두 하는 경우 학부 강의부는 학부에 입력하고 대학원 강의부는 대학원에 입력하시면 되며 4월에 강의하지 않는 강사는 제외해야 합니다.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는 4월에 강의한 강의료 지급 기준으로 1인 1시간의 단가를 계산하여 입력해 주시고 한 강좌 안에서 이론과 실험 실습 단가가 다를 경우 각각의 단가로 나누어 각각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인원수는 각 단가별 강사료를 받는 강사 인원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사 A가 3개의 강의를 진행하고 단가가 같을 경우에는 하나의 단가로 3명을 입력하시면 되고 단가가 5만원과 45,000원으로 각각 다르다면 5만원 2명, 45,000원 1명으로 각각 입력하시면 됩니다. 총 강의 시간 수는 각 단가별 강사가 1학기 중 담당하는 총 강의 시간을 계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주당 강의 시간을 15주 또는 16주 등 대학에서 운영하는 한 학기 전체 주로 곱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지침 FAQ입니다. 5월부터 강의를 시작하는 강사지만 3에서 8월 강의료를 월정액으로 4월에 지급한 경우에는 입력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강사 강의료 항목은 4월에 강의하지 않는 강사는 제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용된 강사의 경우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은 제외하고 4월에 강의한 부분에 대한 강의료만 산정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강사 강의료의 지급 기준 단가는 있지만 지급 인원이 없는 경우는 입력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대학원 소속 강사가 교육대학원 강의를 하는 경우는 강좌 개설 주체를 기준으로 교육대학원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론과 실험 실습을 같이 강의하는 3학점의 교과목이 한 학기에 이론 30시간, 실습 30시간을 진행하여 이론은 시간당 89,000원을 지급하고 실습은 강의 시간의 2분의 1인 15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간당 89,000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실제로 한 학기 중 강사가 담당하는 총 강의 시간을 입력해야 하므로 이론에 해당하는 89,000원의 30시간을 입력하고 실습에 해당하는 44,500원의 30시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89,000원의 45시간을 한 번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강의한 시간인 60시간이 되도록 각각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수시공시 항목입니다. 1-가 학교규칙 관련 항목은 학교규칙과 연구윤리 규정을 상시적으로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개정된 학칙을 공시하는 경우 최신의 학칙만 공시될 수 있도록 이전 자료를 누적하여 공시하지 마시고 삭제 후에 최신 개정본만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가 항목은 2022년 작년부터 학교규칙과 연구윤리 규정만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학교규칙과 모집요강, 자체평가 결과 등은 기존의 URL과 PDF 공시를 병행하였으나 2020년에 PDF만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계속 PDF만으로 공시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 항목의 공시 기준일은 학칙에 명시된 최종 개정본의 개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로 합니다. 따라서 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시 항목 접수 게시판을 통해 오픈 요청하셔서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에 따른 시행일이 여러 날일 경우 가장 최근 시행일을 장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요강 항목은 모집요강이 최초에 확정되거나 변경되면 학교 규칙과 같이 상시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 모집요강의 확정일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이며 변경 시에도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을 기준으로 공시하시면 됩니다. 특히 현재 모집요강 항목은 외국인 전형이나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과정,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특별전형 등 모든 모집요강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혹시 누락한 모집요강은 없는지 아니면 개정된 모집요강이 미공시된 경우는 없는지 총괄 담당자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수시와 정시 모집이 끝난 뒤 진행하는 추가 모집 요강은 미공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등심의 회의록은 모든 회의 자료를 공개해야 하므로 등록금 채정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회의 자료를 모두 공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전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누적하여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심의 회의록의 경우 자료 기준 연도와 상관없이 당해 연도에 개최한 회의의 회의록을 공시합니다. 즉 2023학년도 등심의 회의를 2022년 12월 22일에 개최한 경우 2023년에 공시하는 것이 아닌 확정된 연도인 2022년에 공시해야 합니다. 만약 2023학년도 2차 등심의 회의를 2023년 1월 22일에 개최했다면 확정된 연도인 2023년에 공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한 등심의 회의록이 연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대학정보공시 입력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는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관실 감사 행정처분위원회 결과로 처분받은 고등교육법 위반 사항으로
감사 구분과 지적 권명, 지적 내용, 처분 사항과 진행 결과, 조치 결과, 조치 완료일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감사 주체가 감사원인 경우와 교육부 감사관실인 감사 총괄 담당관과 반부패 청년 담당관, 사학 감사 담당관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며 감사에 의한 시정명령이 아닌 실태점검, 현장 점검 등으로 인한 시정명령의 경우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반 사항은 감사 처분 결과 공문 수신일 또는 재심 및 신청 결과 공문 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며 추후 조치 완료 후에는 진행 경과 및 조치 결과, 조치 완료일을 수정하기 위해 조치 결과 공문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위원회 결과는 확정통보 공문 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전 연도에 처분받은 위반 내용은 조치 완료 연도까지 계속 공시해야 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처분받아 2023년에 조치 완료한 경우 처분 내용은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동일 내용을 계속 공시해야 하고 미이행권이 조치 완료되면 2020년부터 2023년에 공시한 내용의 진행 경과와 조치 결과, 조치 완료일 모두 수정하여 완료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 전관의 경우 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전관 변경 사항은 이사회 의결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관부처의 별도 승인일이 개정일 또는 시행일이 아닙니다. 만약 교육부에서 전관을 시정 조치한 경우 전관 변경을 위한 이사회 의결 이후 다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회 의결일 기준 30일 이내에 공시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임원 현황은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데 이 변동일은 소관부처로부터 승인받은 관련 공문에 명시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이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하시면 됩니다. 소관부처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우선 삭제하시고 승인 공문 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시항목 접수 게시판을 통해 오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중 임원이 면직된 경우 면직은 소관부처 승인 사항이 아니므로 이사회 승인일 기준 30일 이내에 오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사 중에 한 명이 이사장직을 수행할 경우에는 이사에서는 삭제하고 이사장으로만 공시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이사 때부터가 아닌 이사장의 임기 기간으로만 공시하시면 되고 이사장 임기 이후 이사의 임기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사로 재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자체평가 결과의 경우 자체평가 보고서 확정일인 최종 결재권자 결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하면 되며 대학 기관평가 인증 후 제출 보고서로 가름할 경우 제출보고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하면 됩니다. 자체평가의 기준 연도는 자체평가 보고서의 분석 대상 연도입니다. 즉 2023년에 확정된 2022학년도의 자체평가 보고서의 경우 교사 연도는 2023년이지만 기준 연도는 2022년으로 수정 후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기관평가 인증 제출 보고서는 대학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연도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별 평가 인증 현황은 기관 인증 평가와 교육부 인정기관에서 인증받은 교육과정 프로그램 인증 현황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학문 분야는 간호학과 건축학, 경영학, 공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보건의료정보관리학, 약학이 있으며 이 이외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평가 인증 현황의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공문에 명시된 인증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갱신된 인증 현황 중 시작일 변동이 없는 경우, 즉 연장되거나 축소된 경우에는 공문 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인증으로 이의 신청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공문에 명시된 인증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먼저 공시 후 추후 인증 결과에 따라 수정 공시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이 당해연도에 종료될 경우 당해연도까지는 해당 인증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차년도에는 이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30일자로 인증 현황이 종료될 경우 2023년 말까지는 계속 공시해야 하며
2024년으로는 자동 이관되지 않습니다. 이상 2023년 대학정보공시 지침 변경 내역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Q&A 게시판이나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